네, 마켓 이슈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뉴욕 그리고 유럽 증시가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표 개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또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내 종목 이야기도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의 경제 지표 소식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계속해서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지표가 한동안 안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또 지난 금요일에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주택 지표를 할지 아니면 소비자 지표들이 일단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지표 흐름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역시나 오늘도 MTN의 김정일 위원님 모셔봐야겠죠. 위원님. 네. 미국 지표들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뭔가 좀 많이 안 좋은 게 아닌가. 그리고 지표가 조금만 좋게 나와도 이제는 좀 괜찮은 게 아닌가라고 마치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저는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의 둔화는 있을지 몰라도 플러스 요인, 즉 회복되는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우려를 낳았던 지난 주말 지표 말고 주말 이전의 지표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소매 판매 전월비 동향인데요. 자, 이게 작년과 비교한 게 아니라 지난달과 비교한 겁니다. 이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 특이한 것은 8월 달에 원래 기본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은데 올해 8월 달에는 굉장히 뭔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9월 달이 더 안 좋게 보이는 일종의 베이스 이펙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제거하고 나면 전반적인 방향성은 쭉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지난 목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날 나왔던 이 소매 판매 지표가 나빴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미국에서도 지금 동부 지역 수출은 둔화되고 있고 여타 지역 수출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향 수출은 나쁘지 않고 근데 유럽향 수출은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모습. 왜냐하면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동부는 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서쪽으로는 아시아로 수출을 하게 되는데 이 양쪽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은 결국 유럽발 우려가 미국에서도 일부 수출 쪽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소비 국가입니다. 수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또 앞으로 유럽 쪽으로 셰일가스나 셰일오일을 중심으로 수출을 늘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려는 좀 너무 과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전반적인 방향성은 여전히 위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발 우려가 좀 과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그에 못지않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시장에서는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바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단기 금리와는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필요할까요? 지금 그 한 2년물 같은 경우에는 2년물과 10년물의 흐름이 완전히 다른데요.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반영을 하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을 반영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언가 급하게 반영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년물인데요. 2년물의 최근의 국채금리 동향이 0.2%에서 0.6%까지 비교적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정책을 좀 접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시 방향이 이렇게 돌아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총재들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책의 방향을 바꿀 만한 그런 요인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2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52주 1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더 짧은 3개월물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금리는 바닥을 찍고 단기 금리는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와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최근에 급락해서 잠시 2%도 깼다가 되돌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달러의 상승폭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미국의 펀더멘탈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예측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워낙 위험 자산이 어렵다 보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돌아드는 수요도 있을 거고요. 미국의 성장률 전망이 조금 낮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조금 낮아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요소만 가지고 미국 경제가 정말 안 좋아진다. 미국 경제가 정말 뭔가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난센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미국 경제는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도 결국은 시장이 원래 예상했던 대로 양적 완화 종료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금요일장만 좀 확인을 해보자면 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뭐 지표랄지 아니면 증시나 유가 모두 다 일단 제자리를 빠르게 찾아가는 흐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 경제의 전망이 좀 다소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유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도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석유 산업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석유를 기본적으로 쓰는 산업뿐만 아니라 석유화학과 관련된 연관 산업까지 고려해 본다면 굉장히 산업 분야가 넓기 때문에 최근 빠지고 있는 유가는 영향력이 클 텐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유가가 굉장히 많이 내렸죠. 이 유가를 지금 역으로 뒤집어 놔서 그런데요. 지금 80달러 수준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유가의 하락 방향과 ISM 제조업 지수를 봤더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유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제조업이 더 개선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셰일가스나 태양광 쪽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쪽 전통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많기 때문에 또 유가가 하락하면서 세이브한 그러니까 휘발유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소비를 더 할 수 있다라는 소비력 증가라는 측면에서도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전반적인 방향성 좋을 거고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정책도 기존에 예정되었던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 경제 정책일 텐데요. 네. 그중에서도 독일이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는 상황이죠. 항상 지금 그렇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내다본다면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뭐 정책 변화가 당장 있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10월 말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러시아 주요 국가들의 GDP가 많게는 0.1% 이상, 적게는 0.05% 정도의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그 다음에 가까운 독일이나 영국이 더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과 함께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민간으로 돈이 이월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독일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아마 이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입장을 바꿔서 돈을 풀어줘 봐야 과연 픽스 국가들의 저신용 기업들, 저신용 가게에 돈을 은행권에서 풀어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돈 풀어봤자 이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서 자산의 왜곡이라든지 자산의 버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독일은 계속 정책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마 정책에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6일이면 네. 유로존의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그쵸.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일부 취약은행들은 좀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다소 보수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좀 바뀔 수 있을까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준비된 그림을 먼저 보시면 지금 유로존 PMI가 23일 날 발표가 나오거든요. 23일 날 발표 나올 이 지표가 예를 들어서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게, 그 50선 하에뿐만 아니라 지금 한 49 중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뭐 48, 47 수준으로 급락한다. 그러면 유로존에서도 뭔가 급하니까 단기적인 뭔가 대책이라도 나올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장 취약한 지구라고 볼 수 있는 그리스, 사이프러스 이런 쪽에서 만약에 뭔가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암적인 존재들을 유로존에서 아예 떨어뜨려 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또 돈을 투입해서 살리든지 무언가 단기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로존 대책의 핵심은 지금 큰 그림에선 독일이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너무 나빠진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대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취약지구의 금융권이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망하기 일보 직전의 수준이라서 당장 돈을 수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아마도 무언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뭔가 극단적인 형태가 나와야지만 대책이 나온다라는 점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럼 금융시장에 좀 충격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소 네. 좀 두려운 게 사실이네요. 맞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 추적하면서 또 전략을 한번 챙겨드릴 거고요. 네.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사실 우리 증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1900선 이탈도 금요일은 있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제는 좀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는데요. 네. 어떤 시각이십니까? 일단 미국 시장에서 마감한 글로벌 ETF를 보시면 한국만 못 올랐거든요. 다른 국가 전부 다 2%, 뭐 3%, 많게는 4%까지 급등했는데 한국 ETF만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의 반전 신호로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공매도 비율입니다. 그래서 지수도 지금 박스 하단에 왔지만 지금 공매도도 지금 원래 박스 상단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보면 저점이 온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달러, 그동안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달러의 강세가 시장의 부담 요인인데 최근엔 뚜렷하게 추세가 둔화된 양상이죠.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은 아니지만 상승 속도는 줄어들었고요. 유가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오르지는 않겠지만 여기서도 내려가지도 않을 거다라는 그런 시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신호를 놓고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반전의 기미를 잡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시장에서는 비교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금융시장이 대체적으로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1900선까지 우리 증시가 밀려났는데 이 부분에서 좀 반전 신호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의 해석이 좀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오늘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반전 신호 안 나왔습니다. 공매도 비율이요. 네. 시장에 더 빠질 것 같으면 더 팔아야지 왜 삽니까? 그래서 공매도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여건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 지표만 가지고 지금 마치 시장이 바닥에 온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긴 관점에서 보면 이 즈음에서 어느 정도에선 저점이 나오겠지만 그 신호 하나만 가지고 지금 바닥을 얘기하긴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음에 달러 유가 얘기 나오는데요. 달러 유가의 추세가 바뀌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기존의 유가는 하락 추세, 달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결국은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만한 반전 신호는 그 어느 것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좀 더 의미 있는 지표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외국인들의 연속 순매수 기조가 나타나기 전까지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 정말 종목을 압축하는 관점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 지표에 연연하기보다는 네. 현재 시각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이야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는 시점까지는 다소 보수적인 시각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자, 마켓 이슈 분석 함께 했고요. 시장에 대한 이슈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죠. 시장선 전략 이어갑니다.